네,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고대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신체 가운데서 이목구비를 살펴보셨고, 이번 시간부터는 신체 가운데서 이 몸과 관련된 글자 살펴보시겠습니다.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면, 이 몸 신자는 임신한 여자, 배가 튀어난 임신한 여자의 옆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. 사람의 신체를 뜻하는 글자예요. 이 사람의 신체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? 사람의 신체는 뼈가 있겠죠? 그 다음에 심장도 있고, 그렇죠? 심장이 우리가 이렇게 세 글자로 쓰죠? 마음심으로. 상징적인 심장이 마음입니다. 이 뼈가 있고, 그 다음에 고기가 있죠? 고기 덩어리. 이 고기 덩어리는 다롤자로 이렇게 대체해서 쓰기도 하죠. 그러니까 몸과 관련된 글자에서 몸기자도 몸과 관련된 글자로 볼 수 있겠죠. 네. 우리 몸 안에는 뼈, 신이라 그러죠. 그 다음에 골육이라 그러고, 이런 것들이 다 신체와 관련된 글자들입니다. 여기에 더해서 손과 발이 있겠죠. 수족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몸과 관련된 기본 글자들인데, 이런 이제 기본 글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글자가 또 이렇게 퍼져나가는지 조자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몸 신자, 여러분들 교재 98페이지에 보면 몸 신자가 나오죠. 여러 번 했습니다만, 이 몸 신자에서 마디촌이 들어가면, 이 마디촌자는 여러분들 여러 번 설명하죠. 또 우자 같은 글자라겠죠. 손의 모습입니다. 요 마디촌자는 이렇게 양손으로 뭔가를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. 어찌됐든 손입니다. 그러면 몸과 손이 합쳐졌다는 건 뭡니까? 이 글자도 여러 번 설명드렸죠. 여러분, 그 활을 쏠 때 요즘은 이제 총 사격은 이렇게 합니까? 사격도 몸을 비틉니까? 사격 있는데, 옛날에 사격은 다 활을 쏘는 거죠. 활을 쏘려면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 몸을 비틀어야 됩니다. 이 몸신자가 배가 나온 여자의, 임신한 여자의 옆모습이라고 그랬죠. 그러니까 옆으로 돌려놓은 모습이에요. 그러니까 옆으로 몸을 돌려서 손으로 활줄을 당겨서 활을 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쏠사라는 글자를 만들 때 이 옆으로 한 몸 신자와 손을 합쳐가지고 쏠사자를 만들어낸 거예요. 사격. 굉장히 흥미롭죠? 자, 그러면 여러분, 여기 사격을 할 때는 허공에 대고 사격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적중시키려고 쏘는 거죠. 적중시킨다고 해서 꼭 적중되는 건 아닙니다만, 그래도 적중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쏴야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여기에 말씀언이 들어가면 적중시켜야 될 말,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무엇입니까? 적중시켜야 될 말, 이거는 사례할 사죄할 사자입니다. 감사하다, 사죄드립니다 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. 쉐쉐 할 때도 쓰는 거죠. 여러분, 감사하다는 말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어투가 중요하죠. 어떤 걸 해줬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.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. 나중에 가서 완전히 입 닫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그때 고마웠어 이러면은, 어떤 선물을 한 사람이나 호의를 베푼 사람이 좀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갖기가 좀 어렵겠죠. 왜냐면 고맙다 했잖아 이런 식으로 또 나온다면 더더욱이 그렇고, 야, 너 뭐 나인데 뭐 좀 해주고, 뭐 공치사 들으려고 그러는 거야? 나인데 뭐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러는 거야?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뭔가 주고 싶은 마음도 앞으로 사라질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도 사실은 타이밍과 태도, 어조가 중요합니다. 적중시켜야 될 말이에요. 감사하다는 말도 잘해야 돼요. 감사하다는 말도 잘해야 되지만 사죄의 말은 더 잘해야 됩니다.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정말 정중하게 타이밍에 맞게 해야 되는데, 뭐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내가 잘못하는 것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었을 때, 그때 가서
미안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이렇게 나오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. 야, 내가 그때 미안하다고 했잖아. 계속 해야 돼?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. 일본 사람들이 사죄를 했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사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이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. 적중시켜야 되는데 말을 적중시킨 말이 아니에요. 유감입니다 이럽니다. 유감입니다라는 말이 과거에 한국에 대해서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정말로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런 뉘앙스가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이미 과거에 한국 정부의 보상을 다 했다.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.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이 관역을 맞추지를 못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사죄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받을 때는 사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이 살해할 사죄할 사자는 적중시켜야 될 말이에요. 타이밍이 중요하고 어조가 중요하고 어투가 중요하고 태도나 자세가 중요한 말이다. 이런 얘기죠. 자, 그 다음에 몸 신자와 유사한 글자로 이 성시려가 있습니다. 이 성시려자는 말이 성시려자죠. 등뼈가 이렇게 등뼈가 한 줄로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. 사람의 등뼈가 쭉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등뼈려자라고도 합니다. 성시라는 건 나중에 생겼고 등뼈려자입니다. 이게 몸에 등뼈가 쭉 붙어 있는 등줄기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추정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등줄기가 붙어 있는 글자에 사람인이 들어가면 뭡니까? 등줄기가 붙어 있는 사람 뭡니까? 그렇죠. 서로 등을 맞대고 자는 사람이 누구예요? 배우자죠. 짝여 반려자 할 때 짝려자입니다. 승려 반려자 할 때 서로의 등을 맞대고 함께 거하는 사람, 몸이 붙어 있는 사람이죠. 부부는 배우자는 몸이 붙어 있는 어떤 의미에서 몸이 붙어 있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짝여자입니다. 자, 여기에 집이 올라가 봅시다. 이 집이 올라가면 이 등이 붙어 있듯이 이 집이 붙어 있어요. 이 시골에 오두막집, 여러분들, 이 오두막집이 아니라 아주 대골, 네? 이 대골이 말입니다. 이 대골이 있죠, 대골. 이 대골과 같은 이 대골이 큰 집이 이렇게 이 담벼락을 마주하면서 연결되면서 붙어 있어요. 궁궐은 집이 한두 채가 아니죠. 여러 채 큰 집들이 붙어 있습니다. 그런 집들을 가리키는 글자예요. 그러니까 방들과 방들이 붙어 있고 이 큰 집들이 서로 담벼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큰 궁궐을 본뜬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. 그래서 집궁자입니다. 궁궐, 상궁, 경복궁 할 때 쓰는 거죠. 집은 집인데 그냥 초라한 집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궁궐, 담벼락과 담벼락이 큰 대골끼리 붙어 있는 우리 경복궁에 가보시면 임금이 살던 그 궁궐들은 다 큰 집들이고 그런 집들이 여러 채가 나란히 있잖아요. 궁궐 안에는 그 모습입니다. 자, 여러분들, 이 몸 신자는 임신한 여인의 옆모습에서 본다는 글자입니다. 신체, 심신할 때. 그리고 마디촌이 들어가면 몸을 옆으로 비틀어서 활을 쏘는 모습에서 쏠사가 되었고, 말씀원이 들어가면 적중시켜야 될 말이란 살해할 사, 사죄할 사다. 그 다음에 몸과 비슷한 글자인데 사람의 등뼈의 모습, 등뼈가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는 모습에서 이게 등뼈려자가 됩니다. 이 등을 맞대고 자는 사람, 함께 붙어 있는 사람, 짝여자, 배우자 여자, 반려자 할 때고, 그 다음에 큰 집들이 방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그런 큰 집, 궁궐이죠. 집궁자입니다. 궁궐, 경복궁, 그렇게 상궁마마 할 때 쓰는 말입니다. 자, 여러분, 몸과 관련된 글자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